뉴스 속으로. 대선 투표가 20일 남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관련 발언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이미 합의된 한미 방위비 부담금을 9배까지 올리겠다고 시사한 데 이어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 지구에서의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을 즉각 개선하라라면서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지 민간인 상황이 심각해진다다가 대선을 앞두고 커지는 이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불리한 협정은 내가 취임한 뒤에 전부 바꾸겠다라면서 이 아메리카 퍼스트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마치 호구인 듯이 지칭을 하고 외국의 가혹한 관세를 물려야만 미국이 부유해진다,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을 챙기려면 다른 나라를 모질게 대해야 된다는 일종의 배타주의적인 셈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살림이 빠듯해진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토록 거칠기만 한 자국 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통하는 현실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일리노이주를 찾아서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 편집국장인 존 미클스웨이트와도 대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재임 시절에 불합리한 협정을 다 고쳐 잡았는데 이달 초에 막 협상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협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가 또 거론을 했습니다. 새 협정을 보면 한국이 2026년도에 책임질 금액이 11억 4천만 달러로 책정이 됐고 합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지금 백악관이 있었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1년에 100억 달러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은 현금 인출기인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약간 놀리는 투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트럼프가 말한 100억 달러라는 규모는 기존 계약 액수보다 9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질러보고 보자, 그런 트럼프 특유의 그 언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가 4만 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는 28,500명, 4만 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부풀려졌고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한국이 돈을 내지 않았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도 역시 전혀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그런 발언들을 트럼프 후보가 많이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석 달 안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연체에 빠질 것 같다 느끼는 숫자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가 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점이 서민들의 가슴을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담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비율을 대폭 인상해서 외국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을 유도하겠다, 이런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 돈을 빼앗아서 미국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메시지인데, 경기 침체를 부를 정도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수학을 잘했다, 그리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런 트럼프의 행태, 경제에만 지금 국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퇴임한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내가 만약 연락을 했다면 똑똑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기차게 반대를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다시 일으켰는데,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 전쟁이 야기한 안보 불감증에 편승해서 묻지마 평화론을 주창한 셈입니다. 실제로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동에서의 혼란을 역시 종식시키면서 내가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낙선할 경우에 선거 결과에 또다시 불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그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네. 후보가 어저께 유세에서 선거 조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압승을 원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를 찾아서 우리는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4년 전 제기해온 선거 사기 프레임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트럼프 후보는 2020년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정직한 선거라는 승복 전제 조건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다시 해석을 하자면 자신이 패배했을 때는 불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조기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모두들 나와서 투표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4년의 문턱에 서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신을 대표하는 구호인 싸우자, 파이트를 여러 번 외쳤고 청중들은 구호와 박수로 열렬히 호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 일자리를 훔쳐가는 글로벌 도둑, 즉 중국을 시사한 발언인데요. 이 글로벌 도둑들을 저지하고 미국을 세계의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다시 만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고 중동에서의 분쟁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반대 입장도 또 재확인을 하겠는가 하면은 수소 자동차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은 괜찮지만 수소차는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소차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폭발을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면 당신은 식별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수소차가 특별히 위험하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트럼프는 수소차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행보를 보노라면은 경제인인지 정치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그 아주 지갑을 활발하게 열고 있습니다. 9월까지 트럼프 선거 운동을 돕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슈퍼팩 아메리카에 7,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이 슈퍼팩은 바로 머스크가 만든 조직이죠. 공화당의 대표적인 큰손이 그 머스크.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이 이번처럼 박빙을 달리고 있는 선거에서 해리스에게 부정적이고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본인은 나는 예전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으로 돌아서서 그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던 그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의 서부 버틀러에서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개최한 대규모 유세 그 일론 머스크가 함께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X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부터 펜실베니아주 전역에서 유권자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질 것인데 원하는 사람은 아메리카 팩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트럼프의 선거 대리인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사업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은 그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근 허리케인 헐린 그리고 밀튼이 남동부를 연이어 강타했을 때 그 자신의 플랫폼 X를 통해서 연방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난을 머스크가 받았는데 이렇게 그 정치적인 위험성까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은 사업가 머스크 그리고 정치인 머스크를 분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이 사람의 정체성, 직업이 뭔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내뱉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트위트를 하고 또 연방 재난관리청을 머스크가 공격을 하면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스타링크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게 돕고 싶다 주장한다 이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경우에는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더 자주 로켓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거부하면서 아주 강한 반감을 보이기도 했고 다음 달에 만약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된다면은 그 민주당 정권의 가혹한 보복을 자초하지 않을까. 머스크의 운명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선거 전략을 좀 바꿨는데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령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 여론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개인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방식의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네. 어제 대선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해리스 후보가 찾았는데요. 유명 흑인 진행자인 샬러메인 다갓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흑인들이 매일 수백 명씩 죽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독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보내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그 트럼프가 대담에서 횡설수설했고 화제를 반복해서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의 의료 기록 공개를 해야 된다.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국의 대통령감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CNN이 오늘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지 해리스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트럼프 후보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로 자기의 얼굴을 내보내고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뭐 한국과 관계된 얘기 같은 거는 한국 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마구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해리스 쪽은 너무 조용해요. 지금 뭐 기껏 해봐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는 불확실하다, 뭐 고령 리스크가 있다. 이건 똑같은 얘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를 문제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유권자들 머리에 박히겠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것들로 과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이거 좀 걱정이에요. 네, 흑인 표도 압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인데 상승세를 트럼프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뭔가 반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세를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상화폐 기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지금 58%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지난달 말부터 급등하고 있는데 트럼프 보유 지분 가치는 20억 달러 더 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각종 좋든 나쁘든 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과연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아직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의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이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전략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 달 안으로 구체적인 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가자 지구 안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매일 최소 350대 이상의 구호 트럭이 진입하도록 허용을 하고 추가 국경 검문소도 개방을 시키고 또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도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을 하지 마라. 자제해라. 그리고 북부 고립작전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은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측에서 이 하마스, 레바논 그리고 이란과의 확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들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듣겠어요 말? 자기네들은 죽고 사는 게 지금 걸려 있는데 듣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한해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에 양당 지도부가 이곳 남가주를 방문해서 경합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번 연방 하원 다수당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방 하원 지역구는 이제 인구 조사 그 센서스 통계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 캘리포니아가 무려 이제 52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2석이 물론 대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그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강세가 있는 지역, 예를 들면 뭐 베이커스필드나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뭐 샌디에고 이런 지역구에서는 좀 경합 지역구로 분리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에서 지금 매 선거마다 공화당이 또 몇 개 가져가고 또 다음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또 되찾아가고 막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아마 코디네이트 하진 않았지만 지난 주말에 양당 지도부가 이제 이곳 LA 또는 남가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공화당에서는 전 이제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제 베버리힐스에서 큰 이제 펀드레이징 후원 행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한인 후보인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공화당 의원들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큰 이제 캠페인 행사를 펼쳤고, 또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면 이제 같은 주말에 이제 하킴 제프리스,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 원내 대표죠. 원내 대표가 연방 하원 원내 대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데이브 밍 후보와 또 데렉 트랜이라는 미셸 박스틸 후보의 이제 상대방 후보를 이제 격려해 주러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큰 이제 또 캠페인 랠리를 그런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선거가 약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양당 지도부가 캘리포니아를 지금 전국에 다 다녀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그 다수당의, 특히 연방 하원 다수당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물론 대선은 캘리포니아에서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진 않지만 연방 하원 캠페인에서는 지금 많은 돈과 여러 가지 이제 각 당에서 지원 세력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있는 밀집 지역, 뭐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가주 지역의 그 연방 하원 경합 지역을 보면은 45지구 공화당 소속의 미셸 스틸 의원, 그리고 47지구 민주당 소속의 데이브 민 후보가 있는데 두 후보의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카운티가 이번 그 연방 하원 다수당의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소속 이제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이 47지구 그 얼바인이나 코스타메사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출마를 해서 그 연방 하원 지역을 이제 민주당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공화당 소속인 미셸 박스틸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은 45지구 뭐 부에나팍이나 뭐 폴러튼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공화당 지역구로 유지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 모두 굉장히 초박빙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양쪽 후보가 뭐 민주당이 2% 앞서고 아니면 또 공화당이 또 앞서고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데이브 민 후보부터 이제 분석해 보면 그 지역이 이제 KT 포터라는
굉장히 이제 그 라이징 스타 민주당 내에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선을 포기하고 연방 상원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에 도전을 해서 맞아요. 그랬죠. 거기서 이제 3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연방 하원 의원직도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가주 상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인 데이브민 의원이 그래서 연방 하원에 도전을 했고요. 근데 이 지역의 키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양쪽 그 당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시안 유권자입니다. 뭐 얼바인이나 코스트메스 이런 데는 한인을 비롯해서 뭐 중국계, 뭐 대만계 등 아시안 그 주민분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 분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양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이 계신 이제 45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또 한인 인구가 이제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네, 불리는 맞습니다. 뭐 부에나팍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셸 박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매우 지금 한인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탑2 이제 상대방 경쟁자가 이제 베트남계입니다. 예. 우리가 LA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미국에서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LA다 아니면 또 남가주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나성구라고 그렇죠. 근데 또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 외에 베트남 나라 밖에 가장 많은 베트남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바로 45지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리틀 사이곤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고요. 뭐 가든그로브 이런 곳에 베트남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랫동안 우리 한인 커뮤니티처럼 우리 커뮤니티 출신의 정치인을 배출하려고 그렇겠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로컬 레벨에서는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연방 하원은 한 번도 베트남계가 탄생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지만 데렉 트랜이라는 그 베트남계 이제 그 후보가 탑2에 진출을 해서 지금 미셸 박스틸 의원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셸 박스틸 의원이 지금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그동안 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롤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베트남계와 좀 탄탄한 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네. 아마 이번 선거가 이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인연이 얼마나 그 스트롱한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숱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처럼 그 연방 하원 의원을 놓고 TV 광고가 많이 나오는 선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 로컬 TV 틀면은 나오는 게 그 하원 의원에 나간 사람들의 그 이 정치 광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떨 때는 뭐 두 개, 세 개가 겹치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좀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공화당, 민주당 본부 쪽에서도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면서 여기서를 꼭 지키겠다. 탈원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우리 한인들의 투표가 굉장히 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지금 더 이 정말 뭔가 이 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이런 경합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기존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오렌지 카운티는 이 그 오렌지 커튼이라고 해서 네. 절대로 민주당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런 프레이징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또 레겐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다 보고 이제 많은 이민자가 또 들어오고 또 한인분들도 이사 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백인 위주인 커뮤니티가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제 섞이면서 그 정치적 성향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수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50대 50. 그래서 네. 이제 purple 색이라고 많은 분들이 불리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가 또 살기 좋고 또 깨끗하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아시안 분들이 또 이사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레벨 정치인들도 보면 뭐 시의원부터 시장, 뭐 주, 뭐 연방 이렇게 다 검색해 보면 이제 아시안계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한인 그 시장이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얼바인의 예. 태미김 시의원이 지금 시장직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얼바인 시장직은 이제 선출직입니다. 당선이 되면 시장이 앞으로 되겠죠. 강석희 시장이 이어서요. 그러면 태미김이라는 최초 한인 여성 시장이 탄생이 되고 또 이제 풀러턴에 가면 요번에 프레드 정 그 시의원이 다시 재선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분이 또 풀러턴 씨는 선출직 시장직이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는데 어허, 네. 이분이 내년에 또 시장이 될 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풀러턴의 프레드 정 한인 시장 그리고 또 부에나팍에 가면 조이스 안이라는 요번에는 선거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부시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내년에 또 로테이션으로 아하. 시장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풀러턴, 부에나팍 그리고 얼바인까지 오렌지 와. 카운티는 정말 한인 정치적 네. 신장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LA 카운티는요? 어떻습니까? LA 카운티요. LA 카운티가 사실 연방 34지구도 있고 그렇죠. 뭐 민주당이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인 후보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한인 후보들. 그래서 우리 그 LA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오렌지 카운티보다 한인 유권자나 인구가 LA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LA 카운티가. 예. 하지만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비해서 한인 정치인들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LA 카운티 토탈로 보면 벨리 쪽에 있는 존 리 시의원이 네. LA 시의원이 있고요. 또 존. 렌초 팔러스 버디스의 폴 서 시의원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또 그 그레이스 후보 LA시 네. 10지구 그다음에 주 하원의 존 이 후보 그다음에 연방 하원의 이제 데이빗 김 후보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LA는 워낙 그 지역구들이 오랫동안 한 뭐 이쪽은 라티노, 이쪽은 주위시, 이쪽은 뭐 흑인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시안계 후보들이 또는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정치적 부분에서는 들어갈 틈이 많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데이빗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3번째 연방 하원 맞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 텃밭 싸움 그래서 이번에도 이곳 LA는 정말 투표율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더 많이 투표를 하나 아하,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 하나가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용지 도움을 드리는데 그냥 대통령 선거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스킵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너무 많고 네. 나 모르겠다. 예.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둘 중에 한 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스킵하시고 그냥 턴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뭐 그 여러 한인 후보뿐만 아니라 뭐 주민 발의안 그리고 또 친한파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는데 예. 이분들을 또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지만 그렇죠. 우리 커뮤니티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를 다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레스트 강 이사장은 뭐 중립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저러나 강 이사장님, 이 공화당 쪽에는 누가 없습니까? 한인 공화당 협회는 무슨 뭐가 일을 안 합니까? 이게 그쪽은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인 민주당 협회를 조인해서 활동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계 이제 민주당 쪽이 좀 미흡했고 네. 한인 공화당 협회가 굉장히 그다 10년 전만 해도 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데 10년 사이에 공화당 협회가 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한인 민주당 협회가 좀 많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저는 민주당 소속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아니 있어요? 공화당 협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에 무슨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있을 거 예전에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커뮤니티 차원으로 초당적으로 유권자 등록은 사실 뭐 민주당 공화당 이슈가 아니죠. 아무리 네. 찾아도 없어요. 나와서 네. 공화당 쪽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찾아도 뭐 나오는 요즘은 분들이 없어요. 없어서 아마 이제 다른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렇겠죠. 공화당 쪽은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는
근데 건가요?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이번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 예. 아마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그런 그 그룹들이 좀 힘을 받아서 좀 탄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선한 라이벌리가 있어야지만 맞아요. 더 이렇게 홍보도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혹시 저희만 나오면 좋은 네, 분 계시면 소개 좀.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이번 선거에는 여러 가지 주민 발의안이 있습니다만은 LA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메저 G라는 주민 발의안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슈퍼바이저의 숫자를 늘리자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데이빗 류 전 LA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데빌 류전 시의원께서는 지금 메이저 G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 쪽이십니까? 반대 쪽이십니까? 서포트 하고 있죠. Yes, 꼭 찍어야죠. 아,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왜 네, 그렇습니까? 찬성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매주지가요 이번에 제일 중요하고요. 그 매주지 지금 세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 매주지는 Transparency, Independent Ethics Commission. 왜냐면 아직도 LA County 안에서는요, LA시 같이럼 Ethics Commission 하는 게 없어요. 그거 만들기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LA County 안에서는 지금 5명 있지만, LA City 같이럼 시장 같은 사람도 만들어요. 왜냐면 지금 5명, 똑같은 5명 있으면은 everybody is in charge, but nobody's in charge. 그래서 딱 그 elected accountable CEO, mayor 같은 사람 고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LA County 거의 175년 동안 5명 했던 게 네. 이제 9명으로 늘릴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렇게 9명을 늘리면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처음으로 동양 사람이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 주민 발의안은 5명을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9명이 된다 그러면은 4명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아시안이 1명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시안 중에서도 우리 한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하. 적어도 1명이 에이시안 되고요. 동양 네. 사람 되고요. 네. 2명 될 수도 있지만 근데 1명은 확실하게 될 거고 근데 그 숫자가 9명으로 늘릴 때 네. 인구가 줄어지니까 한인 사람, 동양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아하.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게 메이저 G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일 그 obvious 한 거는 representation. 그러니까 LA 카운티가요 거의 17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 보시면은 representation으로 LA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뉴욕 시티. 뉴욕 시티는 인구가 8.3 million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그리고 사람들 한 가지 뒤로 말하면은 LA 카운티 있지만 LA 시티 사람들 조금 헷갈리게 해요. 왜냐면 시티하고 카운티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LA 시티, LA 시는 LA 카운티 안에서 시 한 개입니다. There's 88 cities in LA County. 그리고 LA County 인구는 10 million, LA City 인구는 4 million. 쉽게 따지면 LA City가 Irvine, City of Irvine 같은 도시고 Irvine이 Orange County 안에 있죠. 네. 근데 LA City하고 LA County는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 LA County는 지금 10 million people. 제일 다음 도시는 뉴욕 시티 at 8.3 million people. 근데 거기는 시의원들이 51명 있습니다. 51명이? 그러니까 한 명 앞에 51명이 있다고요? 네. 오. 그럼 한 명 앞에 거의 163,000 인구 represent 하고 있죠. 쿡 카운티 보면 쿡 카운티가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는 일리노이에서 쿡 카운티 has 5.2 million people. 거기는 17 커미셔너가 있어요. 17. 그럼 한 명 앞에 17명이요. 네. 그럼 거기 한 명 앞에 306,000이죠.
그리고 LA County는 5명에서 10명이니까 each one represents 2 million people. 9명으로 늘려도요. 거의 1.1 million 돼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다음 제일 큰 도시 따져도 아직도 3배 더 커요. 적어도 4배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인구당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LA에서도 LA 카운티도 지금 9명으로 늘릴 게 아니라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 정치하는 분들 따져 보면요, 정치하기 전에 이렇게 일렉트 되기 전에는 시민들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투표되면은 내 힘이 빠지니까 nobody wants to lose their power. 왜냐면 숫자가 늘릴수록 당연하죠. 그 시의원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더 약해지죠. 여기 뭐 그러니까- LA 시의회도 마찬가지죠. 뭐 시의원 늘리자는 얘기 있지만은 뭐 그거 좋아합니까? 내 밥그릇을 줄어드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LA시에서도 이제 15명에서 늘리면은 글쎄 말이죠. 한국 사람이 코리아타운이 한 도시 돼가지고 한국 사람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죠. 글쎄 그러니까 그건 말이에요. 똑같은 따지는 뜻으로 왜냐면 저도 지금 LA 시의원 했었을 때 아하. 우리 제 도시 안에는 $300,000 people를 받습니다. 네. 그것도 저 혼자 하기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2 million 사람들을 담당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9명을 늘려야지. 그러면 동양 사람이도 우리가 더 비슷한 사람도 나올 거고, 우리 이슈 좀 더 관리도 해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메이저 G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에 진짜 한 게 놀란 게요. 지금 우리 폴링 했는데 거의 60% 넘게 네.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보면은 다 좋아해요. 좋아한다. 근데 근데 우리 폴링은 다 봤잖아요. 네, 폴링은 네. 이긴다 그래도 질 수도 있고 진다 그래도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100% 못 믿으니까 우리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네. 지금 네. 투표할 때 말하죠. yes or no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yes 해야 됩니다. yes. yes를 해야 된다. yes에 마크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yes. 네.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빌 류 전 LA 시의원과 함께 이번에 이 선거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메이저 G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예스에 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